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레오캠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R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얘네가 2분기, 3분기를 따로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나와 있지 않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지금 좀 정리한다라고 하면은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바로 이거거든요. 레오캠바이오가 LCD14 이 부분에 대해서 효능 평가 및 작용 기전에 대해서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쪽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또 언급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2021년에 기술 이전은 적어도 2건에서 3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 그쵸?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까지 준비했다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1건 정도에서 2건 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안텐진이랑 또 연결되어 있던 이슈가 나왔는데, 기술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옵션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뭐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막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텐진이 갖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레오캠바이오가 갖고 있는 ADC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을 해놓기 위해서 서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그 규모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게 4,265억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레오캠바이오가 다른 기업에서 어떤 약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ADC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기술 이전하면서 팔면서 나왔던 계약금이라든지 그거를 이전시키고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1상, 2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나왔을 때 나오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또는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밑바탕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색깔로 좀 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약권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받고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나중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까지 받는 그런 계약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약 한 건이라고 만약에 그 레오캠바이오 측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계약은 1건에서 2건 정도 남은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2건에서 3건 정도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다른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건이든 3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건이라도 나와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2020년도죠. 작년에는 한 4건 정도의 기술 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쉰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기술 이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꾸준하게 연구를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사이클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해에도 기술 이전하는 부분이 1건에서 2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레오캠바이오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이클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의 영역은 매년 기술 이전을 1건, 2건, 3건 정도를 해냈을 때 이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가 이런 것들이 임상이라는 과정으로 거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서 탈락할 것들은 탈락하고 성장할 것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판까지 나오는, 그러면서 꾸준하게 10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30건, 만약에 2건이라고 해볼게요.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해갖고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런 사이클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10년도에 2건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했죠. 그 다음에 11년도에도 2건, 12년에도 2건, 13년에도 2건, 14년에도 2건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10년에 두 건의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한 1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전임상 단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면 임상 1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11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11년도에 기술 이전했던 거는 12년도에 임상 1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12년도에 기술 이전했던 거는 13년도에 임상 1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13년도나 12년도 된다라고 하면은 11년도에 임상 1상 들어갔던 게 2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3상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백신을 만들건 아니면 뭐 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테스트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임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매년 같이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을 꼭 따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오캠 바이오가 그동안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기술 이전을 했는데 중국에서 예전에 그 레오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적인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연기가 됐다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레오캠 바이오의 가치는 레벨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레오캠 바이오의 ADC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량이 아니죠. 약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임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긍정적이다,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당연히 레벨업 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도에 그 안정성을 체크하는 임상 이상이 나올 그 임상 중간 결과 발표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이 기술 이전의 부분에서는 이번에 안텐진이랑 했던 것도 기술 이전이라고 치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곳이랑 이제 기술을 한 3가지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3가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기술 이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2건의 기술 이전은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지금 1건 정도는 나온 게 아닌가. 아까 전에 뭐 추가적으로 물량을 몇 개 더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3개 정도를 더 추가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게 기술 이전이었다라고 보면은 1개 정도는 남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일단 뭐 대주주 대표였죠. 대표님의 뭐 구속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이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렸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불안정했습니다. 지수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연동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으로 큰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전 고점 라인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거고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의 전 고점 영역까지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요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그 시장의 브리핑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요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라고 하면 신청하셔서 이 혜택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